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가 어떻게 그 원수지간이 됐나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서부의 친미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두 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을 했고요.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권력에서 소외된 동부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련 시절에 보면요,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이렇게 아주 속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런 원수지간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수도 키예프를 관통하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져 있고요. 동쪽은 이제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에 당했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습니다. 반면 서쪽은 이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자신들이 이제 유럽에 가깝다, 유럽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해서 독립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일을 선언을 했는데요. 잠깐이고요. 1919년에 동쪽은 이제 그 소련에 편입되어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습니다. 서쪽은 이제 그 러시아 혁명에 반대한 그 서방이죠. 서방 백군과의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서쪽은 이 소련에서 제외되면서 폴란드의 편입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이제 소련이 폴란드에 편입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서부를 해방시켜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동서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습니다. 자, 소련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같은 공화국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탈린이 이제 조지아라는 어떤 조그만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고. 후르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이런 것을 보듯이 소련에서 소수 공화국에 대한 차별은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국에 대해서 현재 중국보다는 더 높은 자치권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후르쇼프 시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징의 의미로서 러시아인이 다수 살고 있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할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스탈린 시대에 이제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학살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스탈린의 학살이라는 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 전체에 대한 그 학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기하죠. 정책의 실패에 의한 부분이 이 학살로 또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련 전반보다 우크라이나의 좀 집중됐다는 이러한 측면도 물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스탈린의 학살은 이제 스탈린의 후계자를 숙청하고 정권을 잡은 이제 후르쇼프가 자기의 이 정권 장악을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서방에 의해서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 소련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시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소련과 별도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독자성을 인정받았고요.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해서 군사 강국이었다. 핵무장 수준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정도 있죠. 근데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또 이제 재래식 군대도 축소하면서 군사적으로 추락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소련 시절에 서로의 소련의 각 공화국과 협력적 관계를 맺다가 이것이 협력적 관계가 붕괴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추락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개입 이전에는 동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과 서부 우크라이나 출신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권력을 민주적으로 교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소련 시대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자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 초대 대통령 이제 크라프축이라는 분인데요. 이런 분은 이제 폴란드에 점령당했던 서부 출신이죠. 서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부터 2004년까지 했던 거는 이제 동부 출신의 쿠츠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동서부 출신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제 권력 강화, 그다음에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의 어떤 협력, 전국의 안정, 국가의 통일성 위해서 한쪽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쪽을 총리로 수용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동부 출신의 쿠츠마 대통령은 서부 출신의 크라프츠 대통령도 총리를 맡았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권이죠. 친미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유센코 대통령도 사실은 동부 출신인 쿠즈마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맡았습니다. 친러로 알려져 있는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역시 쿠츠마 대통령과 그 서부 출신의 유센마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센코 대통령 시절에 생기는데, 유센코가 친서방 정책으로 친러적인 공산당과 그다음에 이제 올리가리 이게 뭐냐면은 레드 지배인, 그죠? 레드 지배인.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당의 국 공유와 재산이 민영으로 분화되면서 그 친공산당 경제 지배인이죠. 이 지배인들이 이러한 그 국가의 재산을 싸게 분양을 받으면서 부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신흥 재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친러 재벌들과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산당이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를 했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나토는 이제 동유럽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러한 장애 요소가 러시아와 가까운 공산당과 이제 신흥 재벌 올리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반대로 이제 친미 인사들에게 공산당과 올리가리를 뭐랄까 탄압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친러적인 공산당과 올리가리에 대한 통제 정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센코는 총리 시절부터 이미 친서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러 성향의 세력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유센코 총리는 이제 2001년에 불신임 투표로 사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친미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 정당의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유센코는 이제 그 여성 정치인이자 역시 친서방적인 기업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생적인 기업인이에요. 올리가르보다는 티모센코와 정치적 연합을 하면서 일종의 그 야권 연대를 하는 거죠. 야권 연대를 하게 됩니다. 반면 이에 대응해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이제 그 당시 동부의 쿠츠마 대통령의 후계자였는데 쿠츠마 대통령이 약 1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독재와 부정부패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쿠츠마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출마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는 이제 그 친미의 유센코가 앞섰지만 결선에서는 이제 친러의 야누코비치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친미 진영에서 이제 선거 부정에 개입됐다는 이유로 이 선거 결과에 그 반발을 하게 되고 오렌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비폭력 혁명이죠. 비폭력, 선거 불복종 혁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선거가 실시되어 친미 유센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친미 유센코의 배우에는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은 이제 제3세계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미국 국무성의 외교관 출신입니다. 카타리나는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난 우크라이나의 미국인이고요. 그녀의 부모는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로 포로로 잡혔다가 독일에 거주하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자유선거를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교회는 그 러시아 정교회와 대립되는 그런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의 이제 정파라고 하겠죠. 그래서 유센코의 부인이 미국에서 했던 일은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몽분으로 해가지고 그 반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체제 전환하는 그 미 국무성의 이제 인도주의와 인권 담당 부차관보로 특별 보좌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백악관에서도 이제 2명의 대통령 밑에서 일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독립 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친선재단, 친선재단을 설립해서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친미 세력들을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유센코도 거기에 해당돼서 다른 은행가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이 유센코 부인의 어떤 그 지지 속에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키운 우크라이나 내의 친미 세력이 대표적인 게 유센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센코의 부인은 이제 그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만을 유지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당선 후에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친러 세력이 그녀를 이제 유센코 대통령의 배후 조종하는 미국의 고위 첩자라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에서 그녀가 이제 우크라이나 법정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센코는 이 권력 독점을 위해서 2차례나 이제 국회를 해산시켜서 전국을 초래시켰는데요. 총선에서 이제 그 졌죠. 친러의 야누코비치. 근데 그 다음 총선에서 다시 제1당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친러 성향의 그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해서 유센코 밑에서 이제 그 총리가 된 거죠. 친미의 유센코는 정국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동부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누코비치를 총리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소야대, 그러니까 대통령은 친미고 국회는 친러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센코 대통령은 바로 친러 성향의 의회를 해산해서 조기 선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의 당이 역시 제1당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티모센코가 다른 당과 연정을 구성해서 야누코비치를 물리치고 총리가 된다. 제1당이 됐지만 과반수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티모센코가 다른 정당들과 합쳐서 연정을 해서 총리가 됐다. 그런데 또 이 티모센코하고 유센코하고 서로 또 대립하게 됩니다. 티모센코는 이제 신흥 자본가, 미국식 자본가죠. 그래서 친미 자본가라서 더 과감한 친미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센코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유센코 대통령이 다시 또 국회를 해산한 거죠. 그러니까 친미 세력끼리 또 갈등을 한 거죠. 친미 세력끼리 갈등을 해서 재선거를 통해서 티모센코를 해임하고 다시 또 이제 친러 출신인 야누코비치를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센코 대통령, 친미성의 유센코 대통령은 이렇게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선에서 이제 그 야누코비치 동부에 기반을 둔 야누코비치가 그 티모센코 친미죠. 티모센코를 이기게 됩니다. 유센코 대통령은 이제 실정으로 인해서 뭐 형편없는 득표를 하면서 정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겁니다.
한편 이제 티모센코는 그 이후에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얽힌 부패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데요. 이러한 친미 성향의 티모센코의 구속은 친러 세력이 친미 세력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됐고,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거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요. 유럽 연합이 이제 그 티모센코의 석방을 요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면 이러한 비민주적인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친러 성향의 국회에게 그 유럽과 같은 친서방적인 법률을 만들라고 그 압박을 합니다. 이에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친미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의회에게 이 친서방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로마이단 시위에 이제 시초가 되는데요. 유로마이단은 이제 유럽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키예프의 중심 광장인 독립광장 마이단을 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친서방은 바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유럽연합식 정치 경제 체제를 하라고 대통령과 의회에게 요구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친미 세력들이 그것들을 해서 친러 정부에게 친미적인 어떤 법 제도를 만들려고 요구하는 그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이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러 상황에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러시아 해군의 철수도 2042년을 연장시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친미 세력들이 그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연합 가입 추진을 촉구하는 등 친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구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2004년과 마찬가지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지만 일부 구구파들은 나치들이죠. 우크라이나 나치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제 그 충돌이 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서방이 이 시대의 표면에 서면서 이 사상자 문제를 하면서 신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폭력성, 인권 침해, 부패 등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를 보면 친러와 친미 진영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3년 12월 한참 데모가 있을 때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유로마이단 시위의 찬반이 결국은 뭐냐면 팽팽했다는 거죠. 친미적인 성향과 친러적인 성향. 이와 같이 친미와 친러가 팽팽한 조건에서 이 친미 세력이 권력을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미 진영의 비폭력 시위와 함께 신나치 구구 세력의 폭동이 계속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구 세력들이 이제 그 서부 우크라이나 각종 주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을 점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대들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구구파, 그죠? 구구 세력들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데모를 하게 되면서 인권 탄압, 권력 남용, 부패, 폭력 진압, 주로 이제 민주주의죠. 미국식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2월 18일 날에 수도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을 친미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으로 복귀시키를 요구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은 폭력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정부와 야권 시위대에는 이제 휴전에 합의했는데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우크라이나 자유당 등 극우 세력, 신나치들이 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무장봉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상대적으로 친서방, 친미 이 세력들이 강합니다. 수도는 그래서 반러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들이 이제 수도를 장악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게 되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친미 성향이 이러한 친미 시위대의 지지를 얻고 이러한 친미 야권들이 이제 의회 주도권을 잡고 친노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서 반러 정책으로 가는 게 되죠. 이렇게 탄핵된 야누코비치는 동부의 도네츠크 주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친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서부의 친미 시위에 대응해서 동부에서는 친러 시위가 되면서 이 친미 시위와 친러 시위의 충돌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무장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전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동부의 그 돈바스 지역에 이러한 두 공화국이 러시아계가 다수겠죠. 분리주의를 주창하면서 친미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서 당이 이제 중앙은 이걸 반란을 여기서 내전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에 이제 크림반도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되고요. 크림반도 전체 유권자의 96.96%가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 독립해서 러시아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른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내전 끝에 미न्스크 협약이 두 차례 체결되어 휴전 상태로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친러 지역이 독립하거나 이탈을 한 후에는 당연히 유권자의 비율이나 전체적인 게 정치가 이제 친미 세력이 독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반러 정책을 하는데요. 러시아를 이제 공용해서 빼는 등 탈러시아 정책을 진행하게 되고 또 러시아 종교와 우크라이나 종교가 대립하게 되는데 종교 문제에서도 이제 탈러시아 형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후에는 그 친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요. 2014년에는 이제 포레센코가 은행가죠. 재벌이자 은행가인 포레센코가 결선 투표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가 재벌이기 때문에 친미 성향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 유럽연합 가입 탈러시아 중앙집권 자본주의 강화들을 추진을 했죠.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친서방 정책, 친미 정책으로 계속해서 러시아와 이제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로센코는 친미 성향인데요. 이 친미 정부 포로센코에서도 이제 재벌이자 은이다 보니까 그 부패 문제, 그죠? 부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유센코나 아까 티모센코나 포로센코나 이 친미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패가 없거나 아니면 민주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젤렌스키는 유대인 출신이고요. 국민의 일꾼이라는 정치 드라마에서 대통령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고요. 그는 친미 반러시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같은 이름의 국민의 일꾼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서 그 결선 투표에서 전직 대통령인 포레센코를 꺾고 당선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었고 동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우크라이나는 나름 권력을 공유해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유럽 연합과 나토 가입이라는 것으로 이제 미국과 그 유럽 이런 압박에 의해서 친미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동부 출신 그죠? 동부에게 권력 그죠? 권력을 사실상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빼앗은 거죠. 그 이후에 동부와 서부가 대립하게 되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